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백신 TV 카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백신 TV는 자동차 사고 예방과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자극적인 영상, 타인의 의견 비방 등은 지양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백신 TV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신설과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케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신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쿨존을 정비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전자는 도로교통법에, 후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조문을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쿨존 사고의 어린이는 몇 살까지이고 모든 유형의 사고가 대상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에서 가중처벌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인 어린이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이고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보행인 사고 비율을 보면 총 사고 건수는 78,174건의 13.5%인 1,519건 발생, 사망은 34명 중에 58.8%인 20명, 부상은 108,431명 중 9.9%인 1,763명, 중상은 2,028명 중에 64%인 1,298명, 경상자 25,325명 중에 14%인 3,568명으로 각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교통사고 부상자 수에 관한 사항은 제 영상 1년에 190만 명이 다치는 사고편을 시청해주세요. 상단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통계에서 확인할 내용은 사망, 중상 사고의 건수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보행인 사고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의 방송 예정인 특정 범죄 가중법은 사망이나 중상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어서 스쿨존을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전국에 스쿨존이 몇 개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청이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아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15,79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4년 한 해 동안 스쿨존 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5만 8,986건으로 적발 건수가 상당합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분석한 2018년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3월에서 5월, 요일은 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로 55%, 학교 시간과 학원 이동 시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37.1%입니다. 그렇다고 3학년과 4학년도 적은 비율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취학 아동과 유치원생은 부모님 등의 등하교 지도가 있어서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과 비슷한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의 통학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쿨존 내의 사고는 3월에서 5월,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백신 TV에서는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법률의 내용과 관련 이슈 등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그중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과 현재 스쿨존의 상태, 스쿨존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 마지막으로 과태료, 범칙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백신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법률을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법률은 참고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법인데요. 민식이법 중에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것은 제12조 3항과 4항이며 스쿨존 내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백신 TV는 민식이법에서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은 보행인과 운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쟁이나 이슈화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식이법 제정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강화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설치된 적이 없었던 시설물을 새롭게 규정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률상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의 스쿨존은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개선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나가 있는 김희슬 기자 연결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슬 기자. 네, 김희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쿨존이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노면과 입간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표시해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을 알 수 있고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하면 도로의 양측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할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예상하고 방어운전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지만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방어운전을 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진행해보면 펜스가 완벽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설치가 안 된 곳도 보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은 펜스가 설치되지 않는 지점을 운행할 때는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방향에서 갑자기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는지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펜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미리 예상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왔을 때 보행인을 보호하는 효과도 클 것 같군요. 그렇다면 펜스의 재원, 규격, 설치 방법 등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네,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 부속물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규칙에 따라 규격화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쿨존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금 및 형벌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운전이 되도록 도로가 정비되기를 바랄 것이고 보행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보행을 보장받기를 원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도로는 좀 전에 도로와 비교했을 때 도로의 양측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쪽에 있는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는 이 지점을 지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학원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곳과 같은 곳에 있는 학원의 관계자분과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며 운전자분들도 건물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건물의 출입구를 지나갈 때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스쿨존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 외에도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슬 기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스쿨존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이라도 보행자와 운전자들 각자가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백신TV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청하신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생각이 높아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편도 1차로 도로나 골목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도로에도 스쿨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당해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경 300m 이내에 편도 3차로나 4차로가 되는 큰 도로가 포함된다면 스쿨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거나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80km일 수 있는데 스쿨존으로 들어가면 제한속도가 낮아지니 앞차의 감속으로 추돌사고의 위험도 있으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쿨존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도로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큰 도로에서는 스쿨존 표지가 설치된 것만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는 물론이고
나아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가쪽에 스쿨존 표시를 세우는 거저에도 운전자가 스쿨존에 들어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민식2법에서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된 내용, 현재 스쿨존의 실태 및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를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백신 TV에서 말씀드리는 주의는 막연한 주의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알고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백신 TV를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